보시다시피 저런 면에 누가 하냐? 바로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같은 건 뭐 한다? 그냥 플로린 에치를 한다. 플로린 기반의 에치를 진행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1대 4, 1대 3, 1대 2 정도의 에치 이게 C하고 F의 비율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패시베이션이나 에치 레이트 같은 거나 프로파일을 만들어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주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F2를 당연히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F2는 C 비율이 없어가지고 너무 H 맘대로거든요. 그래서 선택비가 안 좋아지는 거죠. 이거 아까 뭐였죠? H2랑 반대죠. H2는 뭐다? O보다는 H가 덜 되고 카본보다 덜 되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때문에 선택비가 증가되는 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플로린은 아무나 H 다 버리니까 그래서 이 선택비가 감소하는 역할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 만들고 인터커넥터는 금속이죠. 금속의 해치는 누가 한다? 주로 예, 보다시피 클로린 기반을 주로 한다. 말씀드렸다시피 플로린을 하게 되면 이건 입자들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다른 것들은 쭉 있지만은 이 구리는 H가 안 돼요. 왜냐면 구리는 화학 반응성이 낮죠. 그래서 H는 이렇게 소위 여기서 드라이 H, 구리 H도 안 되고요. CVD, V도 안 되죠. 네, 화학 반응성이라고 하는 게 낮은 편이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들을 액체할 때 주로 뭘 많이 쓰냐면 우리 다마신인데 다마신이 뭐냐면 CMP 공정을 우리 다른 말로는 다마신이라고 합니다. 다마신 공정을 통해서 CMP 공정으로 액체를 하는 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엣지 기본적인 사항이 저렴하게 엣지는 플로린으로 한다. 클로린으로 통해서 메탈 엣지한다. 그다음 얘네들 프로파일 같은 거 잡아주거나 비율 조절하거나 선택비 조절을 위해서 불화성 가스도 쓰고 많이 쓴다. 돼 있죠. 근데 얘네들 막 쭉 하는데 제가 언제가 이게 문제냐? 엣지 자체가 점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뭐가 어려워지는 거냐? 그전에 패턴이 이 정도만 엣지만 됐었는데 이제는 뭐가 엣지 패턴이 이렇게 깊어진다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건 엣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얘가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 보시면 여기 PR 표통한 다음에 여기를 고대로 배치할 때 CF4 루드를 넣었었죠. 그래서 여기는 버티고 꺾여가지고 이렇게 프로파일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얘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D80 그러니까 얘도 예전 일이에요. 2003년 때부터 핵심 들어가는 소자 쪽 엣지를 할 때 얘네가 간격이 줄어들죠.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 줄어들었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 얘네 PR을 노광시켰더니 여기가 850, 80 나누고 여기가 2500 이상 되니까 얘네가 옆으로 넘어져 버립니다. 네, 옆으로 넘어져 버려. 넘어지니까 어떻게 한다? 얘를 높이 못 올리죠. 그러니까 얘가 좀밖에 못 올려. 좀밖에 못 올렸더니 엣지가 더 안 돼. 네, 이렇게 되겠죠. 엣지 문제가 생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엣지를 이렇게 깊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때 사람들이 머리를 낸 게 뭐냐? 아, 그러면 얘네들의 어떠한 에천트들의 마스크들의 선택비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뭔가 엣지의 성능을 마련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무슨 얘기냐? 써 있죠. 카본 하드 마스크 이게 예, 이 카본 물질이죠. 실리콘이 실리콘 옥사이드 SiON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카본이에요. 여기는 실리콘입니다. 네,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두 막지를 이렇게 연동시켜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여기도 PR 코팅한 다음에 노광을 시키게 되면 짧은 거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뭐냐? 얘 마스크로 해서 버텨야 될 물질이 카본이죠. 여기 PR이니까. 그 다음에 서브스트레이트 깎아야 될 물질이 실리콘 쪽이에요. 여기니까. 그럼 어떻게 대체하게 되면은 여기 뭐 얘를 예치 많이 해줘. 예치를 많이 해야 돼. 얘 많이 해야 돼. 얘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 CF4가 필요하죠. 여기 보시면 나오죠. 네, 여기 있었죠. 우리가 실리콘 옥사이드나 실리콘 예치할 때는 예,
플로리케에서 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가 나와 있죠.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카본 있죠. 카본. 네, 카본 물질 있다. 카본을 활용하기 위해서 카본은 뭐 한다? O2로 해체한다. 예, 요거를 이제 교체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러시아 포화되게 되면 엣지가 쭉 되고 있는 다음 남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로 메인이 실리콘 쪽을 엣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카본이겠죠. 네, 그러면 카본 엣지는 어떻게 할까? 여기가 바로 O2를 O2. 네, O2. O2 넣게 되면 얘가 O2 깎게 되면은 실리콘은 버티고 얘는 깎이죠. 그래서 깎여서 이렇게 나왔어. 네, 그럼 이 정도까지 프로파일이 만들어져 있고 이건 피할 만큼 약하지 않고 넘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요거예요. 얘가 카본 마스크가 되고 카본 마스크 실리콘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CF4를 다시 엣지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엣지가 깊이 되겠죠. 네,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마스크 두 개를 더 썼어요. 이걸 뭐라 하냐? 네, 듀얼 하드 마스크 엣지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여기는 우리가 싱글 하드 마스크 엣지라고 부르죠.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D램의 80나노 때부터 나왔던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국내 업체를 보자면요. 보시면 얘네 여기 보시면 카본 하드 마스크 만드는데 원래 이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인데 여러분 장비회사 중에 테스라는 회사예요. 테스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카본 막지를 주로 많이 만듭니다. 여기 그다음에 SION 막지는 네, 워닝 IPS에서 처음으로 국산화를 성공했어요. 네, 이렇게 이런 형태의 막질들이 많이 있고 비즈니스적으로 꽤 큰 거죠. 얘네가 40개 내에 들어가는데 뭐 몇십 프로가 들어간다. 대부분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막질이 난이도가 있건 없건 간에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데 이게 왜 그렇다? 가장 큰 키워드는 뭐죠? 얘네가 패턴이 원래 이런 정도로만 있다가 얘가 이렇게 깊어지고 좁아졌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우리 반도체에서 기본으로 얘네가 좁아지고 깊어졌다. 소위 하이 어펙트 레이션 패턴. 요거가 되기 때문에 소위 고종횡무죠. 요것 때문에 엣지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드 마스크라고 하는 걸 쓰면서 뭔가 발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게 그대로 적용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런 논문인데 뭐좀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 PR이죠. 네, 여기가 SiO, 요거가 카본 하드 마스크, 여기가 सब스트레이트, 옥사이드인데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물질이 됐을 때 얘네의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막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얘네가 뭐냐? 요거가 갖고 있는 에치먼트들이 뭐고요. 여기가 얘네 탑 CD, 바텀 CD, 네, 바텀이 이렇게 있고 얘네 특징이 뭐냐? 바로 요거 탑 바텀 CD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거 타원 모양이죠. X하고 Y의 타원의 모양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값이고 목적은 뭐겠습니까? 얘네하고 얘네를 변경시키는데 주요한 변수가 무엇이고 그때의 조건을 어떻게 만들지?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냐? 바로 여러분 혹시 해보신 줄 모르는데 DOE라는 테스트를 돌립니다. 이제 미니탭 들어보셨나요? 식스 시그마? 이거 학교마다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실험 통계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 DOE 뭐 다구찌라고 한다 하시는데 이거를 미니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많이 씁니다. 이런 실험을 많이 하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네의 변수가 보시면 여기가 쭉 돼 있죠. 이렇게 5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럴 때 보시면 여기가 히터의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변수. 그다음에 얘가 ARC 여기 보시면 SiON이죠. 여기는 ARC 요거에 대해서 얘네들의 진행해주는 HF 파워 하이 프리퀀시 진행에서는 얘네 전기 에너지
네, 뭐였어요? 얘네가 진행하는 C하고 CF랑 CHF의 가스 비율. 또 뭐 있습니까? 메인 해치라고 하는 게 옥사이드 해치하는 겁니다. 옥사이드 해치할 때 그때 O2하고 CF의 비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잔여물을 깎아주는 데스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하나의 뭐죠? 독립 변수죠. 네, 여기 뭐죠? 여기가 종속 변수죠. 그래서 연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조건들을 쭉 테스트 진행하는데 중간중간 필요 없는 거 없애줘 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 인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아이고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 조건들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걸 다 합치면 이런 개수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전체 다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스플릿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그때 조건들을 좀 조정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트렌드를 보는 트렌드를 측정한다. 그래서 보시면 얘네가 탑 CD, X, Y, Z가 있고 바텀 CD, 유니폼 탑이랑 바텀 유니폼트 있고요. 얘네 탄성 정도 이런 것들 있죠. 얘네하고 요 값의 변경의 시프트. 네. 그랬을 때 얘네들이 어떤 게 여기 값의 변경에 가장 영향이 크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얘가 여기 템퍼레처의 ESC 측면은 이 정도의 성능이 있었다. 예, 그다음에 안티리프트 코팅 SiON 쪽에 HF 파워라고 하는 형태 여기는 이 정도. 그다음에 여기 얘네가 관련이 많죠. 보시면 얘네의 CF의 비율.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기 소위 얘기해서 탑시티, 바텀시티 같은 거 특별히 진행할 때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C하고 F의 비율을 조절하는 게 프로파일을 잡아주는데 꽤나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것들이 있고. 그다음에가 요거, 요거가 엣지 많이 할 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가장 큰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이 정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이런 영향 같은 것들을 측정을 진행하죠.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 얘네 영향이 크다는 걸 보고 여기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또 레시피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돕고 나타낸 다음에 CD와 같은 레이시오 상에서 바탕으로 좁혀가지고 얘네들 예를 들면 얘네들의 비율을 좀 더 조절한다든지 연수가 큰 거, 여기의 양을 조절한다든지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또 테스트를 진행해서 거기에 맞는 요건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반복되어진 DOE, 미니트 테스트를 가지고 원하는 조건을 만드는 게 주로 엔지니어들이 하는 대표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죠? 얘네가 X 변수죠. 얘네가 Y 값이죠. 이렇게 이거 테스트를 계속해서 원하는 조건을 만든 다음에 실장을 한다. 이렇게 바로 엔지니어들이 주로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하이 아스펠레이션 패턴이 혹은 애칭 혹은 컨택이라고 하는 형태의 고종행비 애치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디처킹하고 또 잔해되어 있는 처킹을 떨어뜨릴 때는 가스가 필요해서 이게 디처킹이라고 있는 것이고 이런 형태의 얘네들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폴리라고 하는 폴리실리콘 이렇게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ALD 공정이 이렇게 있죠. 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SOH, 소어 코팅이죠. 소어 코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다음에 SION이라고 있고요. 여기에 옥사이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위에가 PR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 여기를 H를 쭉 내립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폴리 실리콘이 이렇게 있고, ALD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소어 코팅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SiON이 있고, 마지막에 위에 옥사이드가 있고, 위에가 PR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엣지를 쭉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보시면 뭐가 차이가 있냐? 보시면은 얘가 첫 번째로 여기 소울 코팅 처음 보시고 이건 뭐냐면은
이 카본 하드 마스크 물질인데 이 소라는 물질이 어디서 나오냐? 네, 삼성 SD에서 나와주는 카본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만들어주는 카본 물질이 카본이고, 네, 그다음에 얘네가 PR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옥사이드와 SiON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얘 PR을 놔두고 얘네들 애치를 진행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얘네를 애치하는 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나왔던 거가 우리가 여기가 그냥 SiO1이랑 SiO1 하나만 쓰고 바로 표현했었는데 이게 뭘 쓰고 있어요? 지금 옥사이드 추가했죠. 왜냐? 얘네들의 엣지의 선택비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얘네 마스크 크기를 좀 더 두껍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엣지를 굉장히 깊이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뭘 쓴다? CF4, CHF4, 네, CHF3, CF4라고 하는 게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얘가 H가 되겠죠. 이때 요거는 얘네들 H를 많이 하고 얘는 좀 버티겠죠. 그러면 H를 쭉 많이 해가지고 어디까지 된다? 여기까지 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돼서 옥새에 좀 깎여 있겠죠. 예, 그다음에 깎인 다음에 SI면 이렇게 되겠죠. 위에 아래가 이렇게 소라고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또 ALD가 있고 폴리실리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뭐였죠? 네, 소라고 하는 걸 없애주기 위해서 A가 없애주기 위해서 뭐였다? O2를 넣었죠. O2. O2. 왜 그러냐? 얘는 카본 물질이니까 O2에 강하니까 쭉 예측이 되면 버티고 또 깎이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얘가 깎여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깎인 다음에 여기 SI1이 좀 남아있을 것이고요. 여기 깎였고 소가 여기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만큼보다 바로 ALD가 남았죠. 이렇게. 네, 근데 폴리도 남았죠. 봤더니 뭐한다? 여기 보시게 되면 ALD를 해주기 위해서 보시면 SF, C4F6를 요 정도만 넣고 아르곤을 400을 넣었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건 뭐냐?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는 다 뭐였냐면요. 소위 PR 패턴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뭐 하는가? 요 정도 얘네들에 대해서 요거 엣지의 마진을 벌어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아까 여러분께서 뭐였죠? 싱글하드 마스크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엣지하면 되는데 듀얼하드 마스크 엣지는 이런 물질이 있고 카보나드 마스크 있고 SiO2 있고 위에다 PR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엣지를 나눠서 진행했죠. 그래서 결국에 얘네의 마스크 높이를 높이해가지고 어떤 엣지를 메인 엣지를 진행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봤을 때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아르곤이 400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가 C4F6가 200이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아마도 이 ALD 옥사이드를 엣치하는 공식이 엣치도 되게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미세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게 400인 거 보니까 뭐죠? 엣치 레이트는 줄어들어요. 그렇죠? 뭐가 일어나죠? 이방성 식각이 높아지죠. 이건 아시죠? 얘가 뭐죠? 아르곤이 이런 형태로 물리적 엣지가 돼가지고 여기에 부분적 플러스가 돼서 마이너스 되어 있는 액션트를 쭉 해서 직진성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네가 굉장히 프로파일 잡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를 천천히 하더라도 폴리머를 쓰면서 엣지를 얇게 깊게 진행하는 물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웨지를 쭉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봅니다. 폴리 했을 때 이 정도의 엣지를 진행해서 엣지를 한다. 이렇게 파지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돼서 보시면은 이만큼 옥사이드 SiON이 실리콘 소스고 얘가 카본 소스, 실리콘 소스, 여기도 실리콘 소스 이런 형태로서 나눠가지고 엣지를 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은 CF4류들을 쓰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CF 비율을 달리해서 이런 것들보다 엣지 프로파일 잡는 게 보이실 거고 O2는 왜 들어갔다? 보시면은 여기 카본 엣지 여기서 들어간 것이다. 그다음에 R은 왜 들어갔다? 여기는 바로 엣지 레이트가 줄더라도 소위 얘기해서 이방성 식감이죠. 요거를 깊이 해주기 위한 프로파일일 수 있겠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폴리는 이런 플로린 가스랑 클로린 가스 같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반도체에서 엣지를 연결성 있게 깊이 해주는 것들의 사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다? 엣지가 좁아지고 깊어져서 그렇다. 이런 형태의 사례도 직접 제가 갖고 온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애싱 공정이 있어요. 애싱이 뭐죠? 우리가 남아있는 피아를 날린다는 거죠. 네. 근데 주로 O2를 많이 씁니다. O2를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을 이거는 PSK라는 장비에서 많이 활용하는 애싱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가 여러분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얘네들이 반도체 공정이 워낙에 미세화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얘가 CD 사이즈 크기 CD입니다. CD 값이 점점점 줄어들더라. 줄어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얘네가 넓었을 때는 괜찮았어. 넓었을 때 이 정도 값일 때 괜찮았는데 얘네 값이 점점 커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네 값이 계속적으로 막 나노 사이즈로 들어오니까 눈새 넘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얘 값이 더 커지는 거죠. 커져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다 보니까 얘가 어떤 애는 직진하는 운동도 있는데 어떤 애는 왔다 갔다 얘기하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비정형 운동을 하게 된다. 만약에 얘가 값이 더 커져서 패턴이 너무 좁아진다. 그러면은 얘는 굉장히 눈새는 거 없이 길어져가지고 커져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역할을 한다. 네, 이런 형태로서 돼서 이게 특별히 반도체 제품에서 한 30나노 이하 때부터 만들어지는 형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고민할 때, 그러면 얘네를 눈새는까지 고려해서 패턴이 좁아지는데 얘네 엣지에 소위 민 프리패스를 포함해서 엣지를 어떻게 하면 소위 이방성 있게 할 수 있을까? 솔루션은 뭐냐? 여기서 봤을 때는 주로 항상 이 압력을 낮추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네, 더 압력을 희박하게 해서 입자 개수를 줄여버리는 거죠. 네, 민 프리패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방성 시크하게 해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압력을 낮춘다. 그다음에 앞에 나왔지만 아르곤 스퍼터링, 아르곤 가스량을 늘린다. 그럼 에치레이트는 줄어들겠죠. 그렇지만은 이방성의 한쪽 방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방식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네, 왜 하는 거냐면 하이 어스펙트 레이시오 패터닝을 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가 여러분 그냥 들어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랑 또 정반대의 애칭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ALE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아토믹 레이어 애칭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랑 유사하게 되는 게 뭐 ALD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ALE가 특이한 게 뭐냐? A에 그러면 다른 기본 애칭은 뭐죠? 어떤 물질이 있다. 물질 애치할 게 있으면 여기에 CF4든 뭐든 간에 다 넣은 다음에 한꺼번에 엣치를 진행하죠. 바로 원사이클 엣치인데 얘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엣치로서 한 층씩 엣치, 한 층씩은 뭐냐면 얘가 원자인 한 층씩 합니다. 그게 어떤 원리인지를 보도록 하죠. 요거는 2017년 정도에 랜 리서치에서부터 도입돼가지고 조금 더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대표적으로 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웨이퍼 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PR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에 맨 처음에 이게 실리콘을 가져갈게요. 가져간 다음에 있을 때 네, 여기서 여기다 클로린을 쭉 그냥 뿌려버려요. 근데 클로린은 워낙에 반응이 좋죠. 반응성 좋으니까 얘네가 어떻게 하냐? 바로 여기 바깥에 있는 실리콘이 여기 클로린이랑 살짝 결합을 합니다. 그럼 여기도 어쨌든 공유한 물질이 실리콘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얘네가 결국에는 전자쌍을 공유할 텐데 여기가 갖고 있는 전자 친화도가 얘네보다 더 높죠. 그래서 이쪽으로 힘이 땡깁니다. 통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얘가 보통 2.4, 2볼트 정도 나오는데 얘가 2.02볼트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표면이 만들어져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하냐? 바로 실리콘과 실리콘 본딩, 실리콘과 클로린 본딩 있을 때 얘는 깨지 못하는데 얘는 깨주는 아르곤 스퍼터링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 얘가 여기서 이거를 푹 가져가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리콘, 클로린 하나가 여기에 툭 하고 나가요. 그럼 기존으로 보자면 어떻게 했죠? 실리콘 원자 하나가 날아가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ALE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클로린이 흡착되죠. 여기 다 있죠. 그다음에 뭐 한다? 화학 반응, 화학 결합을 통해서 클로린과 실리콘이 결합을 하죠. 마지막으로 뭐 한다?
스퍼터링을 통해서 결합된 면을 하나 툭 제거한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ALE입니다. 얘의 장점은 뭐냐면 얘네가 클로린과 반응하지 않아요. 아니, 저기 PR 되고 그래서 이 한 층씩만 천천히 내려갈 때 etch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거를 원사이클 etch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확인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건 뭐냐? 예, 서브 실리콘일 때죠. 서브 실리콘일 때 클로를 쓴다. 근데 SiON일 때는 얘랑 무언가 화학 결합해서 나머지가 나올 수 있는 BCl이라는 가스를 부어줘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나이트라이드 그러면 여기다 반응성 좋은 암모니아 같은 걸 넣어줍니다. 그래야 애들이 뭔가 반응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얘네의 한 층씩 한 층씩을 매치를 해주게 됩니다. 네, 이래가지고 우리가 반응을 진행을 하더라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층씩 한 계면식 정도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뭐가 좋냐? 하여튼 그래서 항상 뭘 중요하다? 이런 이중결합이나 다중결합에 대해서 결합 에너지 같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우리 예천트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각공정이나 증착이나 요즘에 정말로 이 결합 본딩 에너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봐가지고 화학 반응을 조성을 만들어내는 것 꽤 많습니다. 근데 당연히 AL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기존의 원사이클에 치는 계속 예측될 텐데 여기는 흡착되어진 한 층만 되겠죠. 그 실리콘, 클로린 있을 때 여기만 떨어져 나가니까 한 층씩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좀만 되게 되면 안정화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한 사이클 예치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엣지 퍼 사이클 EPC라고 합니다. EPC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스텝 엣치인 거죠. 사이클링 엣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가 뭐가 좋냐 봤을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클로린이 실제로 화학 반응하게 되면은 여기는 화학 반응 결합에 따라서 그때 바닥에 있는 얘네들의 힘에 따라서 H의 유니포미티나 데코모프라고 하는 모폴로지라고 하는 게 높은 편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스퍼터링 해가지고 스퍼터링이 깨는 게 아니라 스퍼터링 통해서 여기 있는 결합들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툭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소위 모폴로지 좋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균일도가 있다 이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게 보시게 되면 엣지 전후로 해가지고 결합이 하나씩 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엣지 유니폼 자체가 유사하다. 이게 센터 값이고 이게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가운데 있고 150, 15cm, 15cm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굉장히 에천트들이 갖고 있는 유니폼들이 유사하다. 그래서 모폴로지 좋다. 이런 형태로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미세하게 예측 가능하다. 이게 ANE의 장점이겠죠. 네, 그것들을 활용하는 게 어디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소자, 핀핏이나 게이트 어라운드 같은 거 만들어줄 때 좀 미세한 엣지 같은 걸 진행할 때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게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네. 네, 그 다음에가 요거, 요즘에 요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여러분 관심 많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엣지 중에서, 이런 엣지가 있습니다. 네, 네, 원래 요거는 딥이죠, 딥. 더 깊이 리액티브 이온 엣칭을 진행한다. 화학적 엣지를 극대화하는 형태의 방식인데, 그건 이제 보쉬라는 방식이고, 그거는 현재 후공정에서 TSV라고 하는 거 있죠. 스로 실리콘 비아. 그거를 엣지하는 데 많이 쓰여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얘네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크로요지닉 엣지라고도 해요. 네, 크로요지닉은 뭐냐면, 다른 말로는 저온 엣지라고도 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은 얘네들은 보시면 실리콘 웨이퍼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쓰고 있는 가스가 뭐죠? SF6나 CF4 같은 걸 씁니다. 우리 처음에 SF6를 쭉 써요. 플라즈마를 써가지고. 근데 얘네가 당연히 어쨌든 에천트가 이게 바로 버티컬리 하지도 않을 거고 프로파일 따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가 엣지한 다음 중간에 플라즈마 그래서 플로리க் 가스 해가지고 엣지 쭉 하다가 CF4 가스를 넣습니다. 그럼 얘네가 뭐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 카본 때문에 얘가 플로린 생기죠 이렇게 이제 패시베이션 그래서 생기죠. 그래서 다시금 SF6를 통해서 여기를 여기에 카본기를
얘가 SF6 반응이 더 좋거든요. 깎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가 깎아주고 이렇게 다시 들어가겠죠. 다시금 얘네를 폴리머 끼게 패시브를 해주게 되면 얘가 다시금 꺾입니다. 이렇게 해서 엣지를 깊이 많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딥 리액티브 아이온 엣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얘네가 어떤 일이 생겨주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SF6나 CF4를 넣게 되면 얘네가 물질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쿵쿵쿵 해가지고 층이 좀 생기죠. 약간의 층층이 생기면서 여기가 프로파일이 좋진 않은데 혹시 이거 대신에 다른 방식이 없을까? 라고 하는 고민하다가 뭔 고민했냐? 바로 이런 엣지를 고민했습니다. SF6에다가 O2를 넣어주고 이거를 마이너스 100도 막 가까이 해줍니다. 네. 이거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로는 CF4라고 하는 게 없고 O2가 생겼죠. 네. 네, 이게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여러 번도 보셨지만 우리가 원래 네, 플로린이 주로 에천트로 들어갈 때 여기에 저기 패시베이션 역할을 주는 건 어쨌든 간에 CF4 같은 카본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냐? 이쪽에다가 O2를 내게 되면 뭐가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쪽 끝에 플로린과의 반응을 막아주고 플로린과의 반응을 막아주고 이쪽을 패시베이션 해주는 역할을 했었죠. 네, 프로파일 잡을 때. 네, 그때가 O2가 쓰였었습니다. 이렇게. 이때 쓰였다. 요거를 활용해서 바로 SF6하고 O2를 활용하는데 여기 뭐가 있냐 바로 극저온이 있어요. 네. 근데 극저온이 왜 필요하냐 여기서 바로 얘네만 있더라도 얘네들이 갖고 있는 모빌리티, 움직임 때문에 얘네들이 버티컬 H가 안 되고 옆으로 세거나 그렇죠. 아니면 내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때 들어가는 앵글에 따라서 여기 치기도 하고. 그런데 얘네가 마이너스 110도라는 얘기 뭐냐면 얘네 물질, 얘네들의 에천트의 입자 자체는 입자들의 반응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입자의 운동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떨어지는데 얘네들이 위치가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진할 수 있는 높아져요. 말하자면은 민 프리패스라고 했을 때 이런 거에 에천트가 움직임을 할 때 그러니까 얘네의 움직임이 덜해지고 결국에는 이쪽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에천트 여기 ESC를 따라서 얘네가 엣지가 쭉 내려서 진행되면서 요게 바로 극저온 엣지로서 프로파일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형태로 됐습니다. 말하자면은 얘네들이 약간 진동 모빌리티 같은 형태의 옆으로 유동하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줄여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걸 활용해서 진행하는 걸 우리가 극저온 엣지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거는 텔이라는 회사에서 이번에 2023년 11월 정도 때 극저온 엣지 장비 개발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이게 보통 엣지 장비가 100억이 넘는 장비입니다. 이게 어떤 원리인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겁니다. 크로요제닉 엣지가 뭐냐?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이방성이 증가된다라는 가장 큰 논리입니다. 예, 아까 말씀 이거 볼게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템퍼레처인데 얘가 0도일 때, 마이너스 20도일 때, 마이너스 40도일 때, 마이너스 60도일 때 그때의 가스는 뭐가 났다? SI4 넣었다, O2 넣었다. 그때 6ml 동됐다. 이 정도의 바이어스 파워였었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얘가 SF6랑 O2를 넣었다. 6ml 다 이렇게 있죠. 근데 얘가 온도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 하게 되면 뭡니까? 얘네가 이렇게 엣지가 있다가 점점 프로파일이 잡혀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특히 이 얘네일 때가 90도까지 됐죠. 네, 이게 뭐다? 얘네가 어떤 입자가 온도가 이렇게 있었으면 얘네가 얘가 약간의 이방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온도를 낮추다 보니까 이방성이 증가되는 경우로 가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근데 얘네는 왜 얘네는 각도가 줄어들었느냐? 왜 줄어들었을까? 이게 왜 줄어들었을까?
왜 줄어들었을까? 요 이유는 무엇이냐?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온도를 많이 내리다 보면은 근본적으로 반응성이 좀 더 줄어들어서 대신에 그러니까 플로린 반응성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반응을 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각도가 좀 더 좁아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온도 낮춰가지고 이방성 확보한 다음에 와가지고 O2의 함량을 좀 늘렸더니 O2를 늘렸어요. 늘렸다. 그랬더니 보니까 얘네가 O2가 0일 때, 2일 때, 4일 때 감염을 쏟으니까 소위 여기 이쪽으로 만들어지는 패시베이션 역할들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얘가 이때가 패시베이션이 가장 적었다가 점점 늘어나서 여기 90도까지 맞춘 다음에 더 여기는 패시베이션이 더 심해진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돼서 O2가 늘어나면은 일정 정도가 됐었을 때 여기 이쪽에 프로파일 쪽에 패시비전 차이가 생긴 것들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해서 예, 온도를 낮추고 O2 가스의 양을 조절해 가지고 프로파일을 변경시켰던 것이 현재 극저온 H에 관한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은 A라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보시면은 SiF6O2가 44대 6이었다. 그걸 3분 동안 했다. 이게 있고 여기는 45대 5다. 3분 동안 했다. 보시면 얘네 프로파일 대비해서 얘가 5 됐을 때 얘네가 에천트가 6은 패시베이션이 많이 늘어난 거죠. 네, O2의 패시베이션이 5가 됐으니까 얘가 적절한 형태가 나왔더라. 근데 여기서 얘는 뭐 해줬어요? 보시면 처음에 5를 확 늘렸어요. 그다음 이거 10초만 했어요. 그 다음에 45에 5를 했어요. 근데 뭐가 차이 나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혹시 확대가 되나? 네, 네, 보시면 여기 여기가 턱이 졌죠. 이렇게 턱 졌죠. 네, 턱 져는 게 보이시죠? 턱이 졌고 여기 턱이 덜 졌죠. 여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초기 패시비에서 감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냐? 바로 말하자면 O2를 처음에 많이 넣었죠. 네, 그래서 O2를 많이 넣는 거 보이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5를 11을 10초 넣고 그다음에 45에 올랐잖아요. 이렇게 가스량을 좀 조절해서 초기 패시베이션이 얘네가 약 강하게 만들어놔서 프로파일 잡아놓고 그다음부터는 이 정도 가스량을 통해서 엣지를 프로파일 잡아놓다 이런 네, 이렇게 해가지고 패시브의 역할을 해준 걸 O2로 바꾸고 카본처럼 아예 엣지가 안 되는 쪽보다는 SiO2로서 패시브 만드는 걸로 하고 프로파일을 좀 아래쪽으로 내려서 엣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잡아줬다. 그래서 크루즈닝 엣지 쪽을 요즘에 하고 있고 이거를 활용해서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O2의 양을 조절했을 때 프로파일 잡아주는 것들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트 쪽에도 여기 얘가 6일 때랑 12일 때가 있더라. 근데 이게 6일 때는 패시베이션이 약했다. 패시베이션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프로파일 정도를 잡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쓰이냐?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반도체에서 이 잠깐만요. 여기 다음 페이지 여기 어디지? 반도체에서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D램으로 보자면은 캐패시턴스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3D 낸드 쪽 잘 설명드릴 건데 3D 낸드 낸드가 있으면 낸드 쪽에서 3D 낸드에서 얘네 엣지를 엄청나게 깊이 해놨거든요. 이쪽 엣지를 진행할 때 얘네들의 높이나 하이트가 거의 뭐 60대 정도 된다. 이거 보시면 얘가 1일 때 그러니까 1이면 얘가 60 정도거든요. 이런 거 엣지를 할 때 엣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엣지할 때 이제 극저온 엣지 같은 것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신입 끝나고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그때 극저온 엣지 하려고 하는 게 있고 어디 뉴스 기사 보면요. 여기 뭐 일본 같은 쪽에 일본의 약간 텔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삼성에서 230단 정도를 엣지할 때 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세 번에 나눠 엣지하는데 삼성에서 지금 두 번이나 혹은 한 번에 하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생산성 같은 거나 비용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런 거를 엣지를 도와줄 수도 도와주는 게 지금 현재 크로미즈닝 엣지 쪽에 대한 접근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램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해서 수직 개체하는 것들도 뒤쪽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쉬었다가 2시 56분이네요. 3시 5분에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질문 사항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네, 3시 5분에 진행하겠습니다.